안녕하세요. 다인TV의 다인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서학개미 브리핑이라고 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어떤 해외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이렇게 순위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새 순위권에 미국의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서학개미 분들이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 사실 기술주 하면 빵주잖아요. 그런데 빵주 중에서도 최근에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또 인기가 조금은 식은 것 같은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종목은 뭔지, 또 이 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지 오늘 외신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부터 한번 시원하게 공개를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제가 서학개미 브리핑을 하면서 최근에 넷플릭스를 순위권에서 언급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클래스 A, 심지어는 테슬라까지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넷플릭스를 최근에 말한 적이 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 기사를 보면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알파벳은 이번 달 7월에 고점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이에 동참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고점 대비 오히려 8%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좀 빠졌고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좀 식은 것 같고 넷플릭스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 기사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실려 있는데요. JP모건은 일단 넷플릭스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좀 사라, 매수해도 좋다, 이런 의견을 JP모건이 낸 것 같죠. JP모건이 넷플릭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의견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오펜하이머 출신의 한 전략가는 그래도 넷플릭스가 앞서 말했던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아마존 이런 다른 기술주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고점 행진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전문가는요, 넷플릭스에 돈을 넣을 거라면 차라리 그 돈을 애플, 아마존 아니면 디즈니에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문가는 그 이후로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좀 봤는데요.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서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았다,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넷플릭스의 주가가 정말 440에서 600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간 게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약간 주가가 힘이 없다, 동력이 없다, 이게 꽤 장기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오펜하이머의 전략가는 넷플릭스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의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도 알아봤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로펠러 캐피탈 출신의 매니징 디렉터는요, 향후에 앞으로 넷플릭스가 지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넷플릭스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대다수의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지출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아마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록펠러의 캐피털 출신의 전략가 매니징 디렉터는 이 지출 비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또 주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넷플릭스의 섣불리 개입 들어가지 않겠다, 발을 담그지 않겠다, 약간 wait and see, 좀 기다리고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지난 1년 동안 한종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것도 있지만 완전 작년 초반 코로나가 시작되고 조금 커질 때쯤에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조금 조정이 있는 것도,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을 좀 기다리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날 공개될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이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디즈니의 실적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가 이 넷플릭스를 따라잡을 만한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곧 출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와의 경쟁 구도가 좀 잘 나타나겠죠. 넷플릭스한테 사실 한국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됐을 때 넷플릭스가 한국 고객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일이 뭐 넷플릭스 전체 기업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한국인으로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외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